매출은 그냥 연 한 100억 조금 넘게. 그 실패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항상 성공은 내가 의도치 못한 거를 에서 나오거든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안녕하세요, 준절문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옥탑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옥탑 인터뷰.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소싱의 전문가이신 코즈니 대표의 이종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생활용품 라이프스타일 샵 코즈니라는 그 브랜드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얼마를 팔고 계신지. 매출은 그냥 연 한 100억 조금 넘게. 그러면 그 100억을 어떤 형식으로 벌어들이고 계신지. 절반은 매장에서 팔고 절반은 온라인에서 팔고. 근데 매장이 장사가 요즘 잘 안 돼가지고 온라인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원래 영화를 공부했어요. 20살에 미국을 가가지고 8년 정도 영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창업하기 전에는 뮤직비디오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SES, Fly to the Sky 그분들 이제 초창기 때 그 뮤직비디오 많이 찍었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장사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죠. 조금 근데 다르잖아요. 왜 갑자기 이 유통업계로 들어오게 되셔서. 내 안에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는 영화라는 포맷으로 이렇게 풀어보고 싶었던 것이었고, 어렸을 때는. 한국에 와가지고 영화가 준비가 오래 걸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구 가게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맡아서 하게 된 건데, 이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가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화 감독 했을 때 하고 싶었던 거를 할까. 또 거기서 시작을 했죠. 저는 코즈니 했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요즘처럼 뭐 개인 방송도 없잖아요. 근데 매장에 있으면 음악을 틀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랑 어울리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장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인테리어도 이 음악이라든지 이런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맞게 이렇게 만들고, 하는 물건들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거기에 맞게 이제 그런 물건들을 소싱해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감독처럼 카운터에서 앉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틀어놓은 음악 듣고 막 좋아하고, 내가 연출해놓은 공간을 보고 감동하고, 또 내가 파는 물건들 보고 또 막 좋아하고, 그걸 돈으로 사가고. 이런 과정이 내가 봤을 때는 영화 연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느꼈던 어떤 감동이나 뿌듯함? 그것도 똑같고. 이건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사업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사실 모든 사람 돈 버는 것처럼 운이 따랐죠. 그쵸. 현실 이야기는 엄청나게 좋은 매장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얻었어요. 그런 일이 인생에 벌어진다는 거 운이죠. 근데 뭐 아름다운 얘기로만 봤을 때는 영화 감독처럼 접근한 거, 그게 사람들한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매장에 고스란히 드러나요. 왜냐면 매장에도 조명이 있고 또 연출을 하고 미술 감독이 다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 물건이었던 거죠. 이것들이 다 조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어려움은 뭐 늘상 겪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운이 오는데 내가 노출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노출이 되려면은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안 해본 경험들을 많이 해야지 거기서 운이 오지. 내가 운이 올 수 없게 제한된 공간에 놔두고 내가 하는 일도 제한된 일만 하다 보면은 절대 운이 요 안에서 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많이 다니고 많이 만나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문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많고 매사가 위기인데도 어쩔 수가 없죠. 항상 성공은 내가 의도치 못한 거를 에서 나오거든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약간. 주변에 이제 보면은 망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100%가 자기가 머리가 좋았고 기획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다 뭐가 터진 거예요. 유튜브 바닥에 대박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좋은 업체를 만난 사람들이 다 대박이 나요. 좋은 소싱처. 자꾸 다니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니까. 외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 보면 맨날 외국 여행 다니는데, 그렇죠. 그 시간이면 2박 3일 왜 중국에 못 가냐는 거죠. 갔다 오면은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그런 거 조금 시간 내면 직장인이 왜 못해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냥 어색해서 못하는 것 같아,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고. 또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정보가 아직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되고 막막하잖아요. 상위 노출하는 정보 찾는 시간이면은 그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물건 찾는 거. 왜 안 나오겠어요? 종합을 하자면 성공은 운이다. 아니, 운이었더라 보니까. 네. 책 쓰고 뭐 인터뷰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앞에서 하는 얘기랑 사실 저랑 만난 얘기에서 또 달라요. 우리끼리 얘기는 막 이거 참 굴하죠. 누가 밀어줘서 된 거고 뭐 누구 만나서 된 거고. 아, 사실 그게 맞네.
참고 땅값 올라가지고 돈 버는 경우가 네, 거의 대부분이 그거죠. 근데 그런 얘기 뭐 어디 나가서 못하죠. 못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운이라고. 네, 그러니까 뭔가 벌렸으니까 그게 네. 되는 거예요. 빨빨거리면서 움직였던 거죠. 유통업계에서 20년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업계에 있으면서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실패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 그거는 중요한 얘기네. 어디 하나 꽂히면 실패해요. 실패한 사람 보면은 머리가 그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분석하고 기획서 쓰고 키워드 분석하고 요즘에 뭐 이게 유행이고 뭐 트렌드 분석 네,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그런 걸 많이 해요. 기획서상에서는 얘는 실패할 수가 없거든. 거기다가 이제 돈을 이제 몰빵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세상은 당연히 알파 차원인데 안 되는 경우 많죠. 그리고 남들이 뭐가 잘 팔리니까 내가 해야겠다. 내 마음이나 이런 육감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 수치상이나 이런 데이터상에서는 기획서상에서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거스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망한 경우가 많았어. 장사는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어떨지 모르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물병이 대박이 났어. 이게 보니까 아 물이 맛있어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럼 이거를 더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해보자. 이건 쪽박 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잘 팔리는 건지, 이게 뭐 폰트가 이뻐가지고 잘 팔리는 건지, 이게 뭐 쉐입이 비율이 잘 나가서 잘,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그냥 나는 가정만 할 뿐이고 가설만 쓸 뿐이지. 근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터졌어라고 100% 확신하는 순간 이제 위험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뭐 나만의 그게 성공이 많이 일어나는 환경에 나의 환경을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공이 많이 터지는 쪽으로 내가 가야지. 주변 환경을. 그러니까 독서실 같은 거 처음 생겼을 때 독서실 간다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아니 집에서 공부하지 거기 왜 가냐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가면 공부가 잘 되거든. 그리고 요즘도 집에서 책 안 읽는데 스타벅스 가면 책 읽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스타벅스로 가라는 얘기죠 저는. 장사도 뭐냐면은 보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사온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해. 그게 이유는 가야죠. 몰라도 일단 빨리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터지니까 물건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왜 해외 소싱을 해야 되고, 이때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은 해외에 많이 다니면서 좋은 공장을 만나서 터지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거기에 뭐 분석을 하고 비용 분석하고 뭐 ROI 따지기 전에. 옥탑 인터뷰를 하면은 오시는 분들에게 꼭 물어볼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선생님은 성공하신 편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궁금했던 게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더 일을 하고 있을까? 가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아니 이제 제 주변에도 광산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보면은 페인들이 많아요, 솔직히.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목욕이에요, 주요 일과가. 그래서 최대한 늦게 일어나서 목욕을 오래 하고 저녁에 밥 먹고 자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던 500만 원을 벌든 간에 고정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내가 몸담아서 한다면은 하는 과정만 재밌으면은 그거 이상 재밌는 게 없거든요, 세상에. 그렇죠. 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게 그 에너지가 흐르고 사람을 만나고 파동이 되게 좋아요. 근데 집에 광산 있고 주식이 뭐 몇천억이 있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사람이 망가져요. 피폐하죠. 예, 정상적인 이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근데 알맞게 벌고 알맞게 쓰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그 사업이라는 게 한 방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들도 다 위험해요. 리스크가 어딘가에 다 있어.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나이가 들어도 고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해요. 이거를 가진 사람은 나는 많이 없다고 그래. 근데 자기 스스로는 멈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딱 정리하고 산으로 간다? 산으로 말고 그냥 딱 멈추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랑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냥 딱 지금 또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장르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렇게 용기를 낼 만큼 현명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번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절약하면은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살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 놓고 딱 일 스탑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되게 불행히 살아요. 아, 왜요? 잘 못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내 컨텐츠가 많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그걸 하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도 좀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자유시간을 누릴 캐파가 되려면은 스스로 그 전에 한 그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숙제를 안 한 사람들이라면은 갑자기 은퇴하고 자유시간이 벌어지죠. 그럼 게임하든지 아니면 농사져요.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금 딱 끊으면은 우리가 영화도 좀 보고 뭐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는데 목적성이 상당히 모호해진 세니까. 또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하시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일이 재미가 없었다면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의미를 만들 수가 있죠. 찾으면 되죠. 재밌게 그렇죠. 만들면 되고. 그건 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출근해야 돼, 어디 가야 돼, 이런 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니까 장사를 하라는 거야. 선생님 또 직원들한테 일정 시간에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법적으로 정해진 그거는 지키라고 하는데 왜냐면 회사에 어떤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망가지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죠. 네, 근데 최소한 그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터치는 안 해요. 아 그리고 빨리 나가서 돈 벌어라 뭐 이런 주의예요 저는. 독립해라. 바로 또 질문을 이어갈게요. 사업가들은 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책 쓰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수익이 더 큰데 굳이 책을 쓰신 이유가 뭔지, 이 책을. 이렇게 키워드가 안 잡히는데 상품성이 자신 있는 상품은 스톱하면서 계속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곳으로 가야 돼요. MD의 도움 받는 곳으로.